자, 이제 하는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초기 상태로 돌아가서 버추얼 호스팅하고 FTP 방식으로 접속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고요. 혹여나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수업 전에 미리 와서 좀 작업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면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다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 내용을 진행할 거고요. 혹여나 잘 안 되신 분들은 또 시간 내셔서 따로 한번 해주시긴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렸던 거에서 제가 했던 상황대로 수정을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바꿔주고, 여기 포트만 좀 바꿨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 외부 크롬이 이렇게 접속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바꾸긴 해야겠네요. 제가 56.103이었으니까 이렇게 자, 이제 오늘 배워볼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단 전에 만들어 놨던 거를 보면 192점 여기로 들어갔을 때 제가 이 색깔 바꾸는 거 이런 거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이거 모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냥 제가 하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 열게요. 자, 이런 걸 좀 사용을 했어요. 이거 근데 진짜 모르셔도 되거든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용한 이 친구는 HTML이라는 친구예요. 그리고 CSS를 HTML 문법 안에다가 녹여서 사용을 한 방식인데 지금 이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띄운 이런 화면들은요. 좀 명확한 한계가 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HTML, 우리 index.html 계속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얘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어떤 한계가 명확할까요? 얘는 동적인 컨텐츠를 다루지 못한다. 이런 한계가 있어요. 동적인 컨텐츠가 뭐냐? 동적인 컨텐츠는 진짜 간단하게만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왔어요. 지금 이 네이버 메인 페이지 안에서 우리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하지 않아도 얘는 알아서 움직이죠. 어떤 게? 이런 것도 움직이고, 그쵸? 뭐 이런 것도 움직일 거고, 그죠? 이런 것도 막 바뀌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움직이는 컨텐츠를 다루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움직이는 컨텐츠라는 건 우리가 상황에 맞게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에 맞게끔 그때그때 판단을 내려서 그때그때 맞는 응답을 준다가 동적인 컨텐츠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움직이는 것들은 사실 이거 가지고 동적인 컨텐츠다라고 하기 좀 애매한 건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동적인 컨텐츠를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한 이 HTML은 정적인 컨텐츠만 다룰 수 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아주 잠깐 직접 설치하고 바로 보고 할 친구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친구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동적인 컨텐츠를 다룰 수 있게 우리가 어떠한 거를 해볼 거예요. 자, 이걸 좀 나눠서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HTML, 이 정적인 컨텐츠만 다룰 수 있는 이 HTML을 사용을 하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화면, HTML 문서 띄우려면 뭐 필요해요? 리눅스 안에 웹서버 필요하죠? 엔진엑스
그죠? 근데 이것만 있어도 돼요. 다른 게 더 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우린 이것만 있어도 정적인 컨텐츠를 띄우는 건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DB 같은 걸 사용해서 표 FTPD의 일을 대신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사실 DB 없다고 이거 못 봤던 거 아니잖아요. 우린 그 전부터 이미 했었던 거죠. 그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동적인 컨텐츠를 다룰 때는 당연히 얘도 웹서버는 있어야 돼요. 웹서버가 없으면 애초에 브라우저에서 접근을 못하는 거니까. 근데 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얘는 추가로 서버 사이드 언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DB라는 개념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DB는 없다고 해서 동적인 컨텐츠를 아예 못 다룬다의 개념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느낌. 근데 얘는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는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이런 얘기를 좀 더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안에는 우리가 흔히 배우는 자바, 파이썬, C 이런 친구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거 말고 우리는 간단하게 PHP를 사용해서 바로 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루게 되는 거고, 우리가 PHP 하는 방식을 보고서 나중에 뭐 나는 자바로 만든 소스 코드를 사용해 볼 거야 하면 자바 환경으로 구축만 해주면 돼요. 물론 하는 방식은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구글링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할 건데, 이 동적인 콘텐츠는 일단 기본적으로 HTML과 CSS의 결과물, 즉 화면을 말하는 겁니다. 화면을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 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변화되는 기준은 사용자가 정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예요. 이 말이 그냥 말 그 자체로만 보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다루다 보면 왜 이런 키워드가 붙었는지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볼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PHP 문법을 사용해서 문서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문법 당연히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거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그 문법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알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우리가 몇 가지 세팅을 하고 설치하고 삭제하고 이런 과정들, 이거는 좀 흐름을 파악해 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문법을 사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흐름만 좀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적인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볼 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해도 되긴 하는데 조금 타이핑하기 힘드니까 노트패드 하나만 설치를 할게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에디플러스라고 하는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문서 작업할 때 리눅스 안쪽 우리는 리눅스 안쪽에서 문서 작업 뭐 가지고 해요? 네, 빔 가지고 하죠. 이거 가지고 문서 작업하는 거 상당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빔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도 많고 여러 가지 기능들은 있지만 그래도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에디플러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했고, 얘가 이제 문서 작업용, 우리가 FTP 파일질러 설치한 게 파일 전송용이었다면 이 에디플러스 같은 거는 진짜 문서 작업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친구인데 유료라고 했습니다. 체험파 30일만 무료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런 상황이 오면 노트패드를 쓸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서를 좀 만들 거니까 이거 하나 설치를 간단하게 좀 하고 얘를 가지고 만들어서 파일질러로 옮기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구글에 노트패드라고 그냥 검색하시면 돼요. 한글로 쳐도 어차피 똑같이 나올 겁니다. 노트패드 나옵니다. 자,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신 다음에 그냥 왼쪽 배너에서 다운로드 눌러주세요. 설치 과정이 특별히 뭐 복잡하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다운로드 들어가서 최상단에 있는 그냥 이걸로 받을게요. 이런 간단한 문서 편집기들은 최신 버전 써도 크게 문제가 안 돼서 위에 있는 거 선택. 그럼 밑에 이제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초록 색깔 얘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알아서 브라우저 상에서 다운로드를 해줄 거고요. 그냥 이거 완료가 됐다면 다운로드 폴더 혹은 이 브라우저 상에서 그냥 실행하셔도 되겠죠? 어쨌든 인스톨러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실행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주면 인스톨러 이 친구가 나와요. 이제 사이트는 끄셔도 되고요. 당연히 한국어가 편하겠죠? 오케이. 자, 다음 동의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설치 경로 바꿀 필요 없어요. 사용자 정의 여기서는 따로 건드리지 맙시다. 그냥 가죠. 다음 얘는 별도로 체크하지 않을게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동의함 다음 이런 식으로 쭉 왔어요.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저 다음 설치 그 다음에 마침까지 그냥 쭉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친구가 하나 올라올 거예요. 자, 일단 화면에 얘를 다 띄워놔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이거 가지고 뭔가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직접 타이핑하는 일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고 사용할 줄 알면 뭔가 추후에 작업을 하거나 했을 때 좀 더 유용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소개해 드리는 느낌이고. 자, 그러면 딱 들어오자마자 있는 이 change.log라고 하는 이 친구는 X 표시를 눌러서 꺼줄게요. 그러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1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애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우린 여기서 작업할 거예요. 근데 글자 너무 작죠? 컨트롤 휠로 키울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폰트 같은 거 당연히 바꿀 수 있겠죠? 이게 설정의 스타일 설정. 여기서 글꼴 같은 것도 바꾸실 수 있고 D2가 있나? D2 코딩 저는 크기를 좀 키울게요. 24.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만 잠깐 볼게요. 됐다? 그냥 하죠. 자, 이렇게 놓고서 진행을 좀 할게요. 얘를 지금 당장 써야겠다. 네, 쓸 겁니다. 이거는 안 따라 치셔도 되고요. 일단은 그냥 화면 먼저 봐주세요. 안 되네. 결국 타이핑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아니다. 그냥 하죠. 자, 제가 문서에다가 1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적고 1 곱하기 1은 1부터 1 곱하기 4는 4까지 그냥 적었어요. 그리고 얘를 저장을 할 건데 컨트롤 S 누르시면 저장할 수 있게 뜨고요. 자, 이 친구에서 바탕화면에 이제 워크 폴더 여기 안에다가 이름을 구구단 1.html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장하면서 확장자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모양이 좀 바뀐 상태고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우리 웹루트 쪽으로 옮길 거예요. 파일질러 켜줄 거고 접속을 해줘야겠죠? 사이트 관리자 우리가 어차피 계정마다 들어갈 수 있는 퍼블릭을 정해놨으니까 그냥 정해놓은 그거 가지고 계정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이트 1로 그냥 갈게요. 저한테는 80 포트 기본 웹서버 포트가 사이트 1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들어와서 퍼블릭에 가서
수업 파일이 있네? 이거 왜 있지? 오늘? 이따 가서 지우도록 하죠. 구구단 1.html이라는 파일을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방금 이 노트패드 가지고 만든 거를 저장하고 파일질날 사용해서 리눅스 쪽으로 옮긴 겁니다. 별거 큰 작업을 한 게 아니죠? 얘는 한번 그리고 확인을 좀 해볼게요. 수업 파일이 있으니까. 없는데? 없는데? 왜 있지? 지우죠. 여기서도 삭제가 가능하니 안 지워지네. 그냥 두죠 뭐. 왜 없었잖아. 됐습니다.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와서 제가 IP 뒤에 포트는 801을 어차피 생략이 가능할 거니까 슬래시를 열었어요. 그리고 구구단 1.html 이럼 이 웹루트 안에 있는 그냥 index.html이 아니라 해당 파일 열어줘 이거죠. 열었습니다. 제가 입력했던 친구가 얼추 비슷하게 나왔죠? 그쵸? 한글이 깨지는 거는 이런 거 입력해주면 돼요. 이거는 여기서 수정하면 다시 옮겨야 되니까 간단한 세팅이니 이거는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한글은 나와요. 제가 여기다 한 거는 그냥 아주 간단한 인코딩이었어요. 별거 아닌 거니까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 없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화면을 그린 이유가 뭐예요? 화면에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 이유.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부른 파일은 얘 아니에요? 얘죠? 근데 이거 그대로가 나왔나요? 아니죠. 왜 이런 꺽쇠가 있는 애들은 안 나왔으며 이것도 왜 안 나왔으며 이 안에 있는 내용만 나왔는가? 그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HTML, PHP 이런 것들을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태그를 사용하면 이렇게 안 나오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컨텐츠만 나오게 되는 건데 컨텐츠 내용 자체는 사실 여기 있는 텍스트가 입력이 돼서 나온 거죠. 이 텍스트가 만약에 사용자, 제가 지금 사용자예요. 나는 1단 말고 2단 보고 싶어. 그렇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럼 얘가 알아서 2단 줄까요? 못 주죠. 왜 못 줘요? 이 안에 텍스트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적인 컨텐츠예요. 우리가 HTML 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 정적인 컨텐츠. 이거고요. 이제 동적인 컨텐츠를 좀 다뤄볼 건데, 일단 PHP로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관리해서 사용자가 2단을 원하니까 2단을 또 만들어 놔요. 어떻게 만들어요? 아까 했던 방식처럼 여기다가 하나 복사해서 새 파일 열어주고 붙여넣기 하고 2로 바꿔주고 저장해서 이번에는 구구단 2.html 이 친구 가지고 파일질러에서 옮겨주고 사용자가 여기다가 이제 나 2단 볼래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또 이거 하나 해놓긴 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또 해놓죠. 그리고 여기 삭제하고 다시 옮겨줄게요. 그럼 이제 문제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용자가 1단을 원할지 2단을 원할지 3단을 원할지 우린 모르죠. 그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이트 페이지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몇 단까지 만들어 놔야 돼요? 9단에서 멈출까요, 사용자들이? 모르는 거죠. 우리가 미리 모든 걸 다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적인 컨텐츠는 실제로 웹 환경에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안 된다가 아니라 보편적인 상황에서 보통 다 변화를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적인 컨텐츠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좁아요. 진짜 딱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변경될 일이 없는 아무런 변화가 주어지지 않을 사이트, 않을 페이지 그런 것들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하드코딩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적인 컨텐츠는 하드코딩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하드코딩은 변화에 취약하고 변화했을 때 인지하지 못하고 근데 우리가 스마트한 코딩을 하다 보면 변화를 다 인지하게 되고 그 변화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을 뱉게 되는 이런 걸 추구를 해야 되는데 정적인 컨텐츠가 그런 단점이 있다,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게 수업 페이지에 내용을 올렸습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은 꽤나 많은 것들이 올라왔어요. 우리 뭐 DB 설치하고 표 FTPD 설치하고 할 때 했던 거랑 아주 유사합니다.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건 같이 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하는 중간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서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하면서 약간의 시간을 드리면서 할 거니까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푸티 여기서 자, 일단 이거부터 할 겁니다. 기존 PHP 지우기 이 명령어 복사 이거 타이핑하지 마세요. 이건 타이핑하지 마시고 무조건 복사 붙여넣기. 대충 봐도 remove php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 지우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엔터 쳐주고 그 다음에 설치 밑에 있는 이 친구 순차적으로 할 거예요. 한 번에 여러 개 하지 마시고 누르고 엔터까지. 자, 그 다음 줄에 있는 거 또 복사 붙여넣기 엔터까지. 컴플리트를 확인하시면 또 다음 줄 복사 붙여넣기 엔터까지. 자, 얘도 완료가 됐으면 다음 것도 복사 붙여넣기 엔터까지. 됐으면 또 다음 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순차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실행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것까지 복사 붙여넣고 실행. 금방 될 거긴 한데 자, 제가 이런 것들 할 때 설명 안 드리죠. 이거에 대해서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따로 말씀 잘 안 드리죠. 몰라도 되는 겁니다. 왜? 어차피 구글에서 가져온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걸 해야 된다 구글에 치고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따라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글링을 해서 결과를 보면 이런 게 지금 이거 설치의 마지막 줄이거든요. 설치 마지막 줄 보시면은 중괄호 열리고 막 이런 게 몇 가지가 쓰여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없어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진 않아요. 다만 있으면 좀 더 뭔가 편한 것들을 함께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PHP를 따로 받아야 되는 일이 거의 없을 거라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본 구글 글에 이런 거 없어? 그럼 없는 거대로 일단 따라 하면 돼요. 나중에 추가 못하는 거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설치 완료됐나요? 컴플리트?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없으시면
바로 그 밑에 줄 켜기, 그 다음에 이네이블이니까 활성화겠죠? 키고 활성화까지 진행해 줍니다. 자, 이러면 일단 동적인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한 PHP 설치를 완료를 한 거고요. 실행을 시켰고 활성화까지 해놨으니까 앞으로 컴퓨터 껐다 켜줘도 얘는 알아서 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지금 딱 거기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설치한 게 PHP거든요. 근데 이것만 설치한 게 아니라 얘를 같이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켜기 부분에 우리가 실제로 키는 것과 활성화시키는 건 PHP가 아니에요. 그죠? PHP FPM이라는 친구예요.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PHP, 얘는 이제 문법, 언어적인 부분에 필요한 설치였고, 이걸 사용했을 때 웹서버가 제대로 그 PHP 문서를 읽어드릴 수 있게 세팅하는 걸 얘가 담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PHP로 만든 문서를 만들 수는 있어요. 문법이 존재하니까, 언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 문서가 제대로 작용이 안 돼요. 우리가 불러올 수가 없어요. 이것도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설치를 다 완료를 해주시고, 간단한 얘기 하나 하고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웹서버라고 했을 때 이 안에 이제 웹루트 폴더가 지금 현재 우리는 3개씩 존재하고 있잖아요. 버추얼 호스팅 세팅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이거 설치하기 전에 이거 가지고 했던 작업이 결국에는 이 웹루트 안에다가 문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빔 가지고 하기 힘드니까 그냥 외부에서 만들고 옮긴 건데, 결국은 문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1단, 2단.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용자가 어떤 단어를 요청할지 모르니까 미리 다 만들어 놓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상황이었죠. 그쵸? 자,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 PHP를 설치를 한 건데, 이제 PHP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개념이 달라지거든요. 얘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엔진엑스로 봐주시고, 이 안에 멜루트가 있겠죠? 좀 넓게 하나만 그릴게요. 일단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앞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친구 하나가 버티고 있을 거예요. 약간 가드 느낌으로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유저라는 애가 요청을 보내면요, 원래는 우리 엔진엑스 쪽으로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 거였죠. 이렇게 웹루트에 있는 거 그냥 꺼내서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얘네가 직접 이렇게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는 얘한테 부탁을 할 거예요. 이 가드한테 말해서 나 이런 거 원해 라고 할 거고, 그래? 알았어. 얘가 여기로 전달합니다. 야, 사용자 이런 거 원한대. 그거 가져와봐. 그럼 얘가 알았어. 사용자가 원하는 거 잠깐만 기다려 하고서 열심히 뚝딱뚝딱 만들어내고 만든 결과를 얘한테 줄 거고, 얘가 다시 돌려줄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가드 역할하는 친구가 PHP FPM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써야만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엔 웹서버랑 직접 통신하는 거고, 그 상황에서는 PHP 파일을 그 문서로서 로드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화면에 이렇게 못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따가 보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작업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이 작업을 이제 완성시키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볼 거예요. 뭐냐면, 사용자가 요청을 보냈고 얘가 받은 다음에 너 이런 거 원하는구나 하고 얘한테 말을 하는 이 과정, 그리고 얘가 알아서 뚱딱 만들어서 돌려주는 이 과정, 얘가 이제 최종 우리의 목표인 거고, 그 전에 우리가 해볼 거는 이런 겁니다. 사용자한테 요청 이런 거 넘어오기 전에 그냥 우리가 이 웹루트 폴더 안에다가 PHP를 사용해서 구구단 페이지를 찍어낼 수 있는 틀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 틀을 사용해서 이런 느낌이에요. 이 틀을 사용해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이런 식으로 막 찍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웹루트가 그걸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나 2단 원해 이렇게 오면 2단 여기 있어 하고 줄 거예요. 처음엔 이거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것도 PHP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해볼 거고, 이걸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가드 역할 하는 이 친구를 거쳐서 올바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진행을 좀 해볼 겁니다. 일단 개념은 이래요. 내가 실제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자, 일단은 다시 노트패드로 가서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 거고요. 이것도 안 따라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막 이상하죠? 괴기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시지 못했던 방식으로 작성을 했는데 제가 이거 저장을 할 거고요. 아까처럼 여기다가 9구단인데 틀? 그냥 9구단이라고 하죠. HTML이 아니라 PHP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확장자가 지금 달라요. PHP로 저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지금 파일질러를 통해 똑같은 방식으로 옮겨줄 거고요. 그죠? 옮겼습니다. 그럼 우리 푸티에서 봤을 때 웹루트 안에 존재하겠죠, 당연히? 안에 있어요. 그죠? 자, PHP 파일이 있다라는 얘기는, 웹루트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사용자가 브라우저한테 나 이런 거 줘, 이렇게 PHP 파일 줘 라고 하면 보여줘야죠.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빔으로 연 상태고요. 아까 우리 HTML 사용했던 거랑 좀 느낌이 비슷한 색깔로 막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캣으로 열었을 때 문제 없죠? 둘 다 똑같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를 볼게요. 얘는 지금 뭐 했어요? 다운로드 했죠? 브라우저가 그냥 이렇게 PHP 문서를 읽어드리지 못해요. 그냥은. 왜냐면 이 브라우저는 이 99단.php라는 이 파일을 누구한테 요청한 거예요? 우리 웹서버한테 요청한 거예요. 192.168.56.103 우리 리눅스 세상이고 그 안에 80 포트 웹서버죠. 엔진엑스. 그 엔진엑스한테 요청을 보낸 거고요. 보낸 요청 자체가 99단.php 파일 보여줘였어요. 근데 우리 웹서버는 이걸 그냥 보여주지 못해요. 돌려줄 수가 없어요. HTML처럼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그림을 그렸던 게 이제 앞에 있는 가드를 통해 명령을 받을 거고 이 받은 결과를 가지고
얘가 일을 할 거고 돌려준다. 이 개념으로 가는 건데 지금 아직 이것도 안 한 겁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일단 그냥은 못 불러드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잠깐만요. 지금 외부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는 방식은 다운로드 되는 거 했었고 이 내부 여기서 확인하는 방식 우리 wget이라고 하는 브라우저 똑같은 거 있었죠. 근데 걔도 마찬가지니까 얘를 한번 써볼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뭔가 설치하면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 같은 게 있다고 했었어요. 이 PHP도 마찬가지 그런 접속기 역할을 할 건데 얘한테 우리 지금 경로가 어차피 저는 퍼블릭에 위치하고 있으니 그냥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구구단.php 이 php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얘를 열어보겠다 하는 겁니다. 문법 에러가 있었군요. 10번 10번째 줄에 여기에 뭘 안 썼지? div 안에 적었고 단 받고 달러 넣었고 넣었는데 3 곱하기 i 네? 잘 닫았고 이거는 제가 문법적으로 저도 PHP를 자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문제가 있는 걸 해결을 하고 이 명령어 아까 보여드렸던 명령어 쳐서 들어왔을 때 얘는 결과가 어때요? 우리가 빔으로 보거나 캣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 문서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괴기한 언어가 써 있지 않고 1단이라는 거에 출력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쵸? 실제로 사용자가 PHP 보여줘 라고 요청 보내면 우린 사용자한테 이런 거 보여줘야 돼요. 이런 거 보여줄 건데 또 이런 것도 없이 이 텍스트들, 결과들만 보여주게 될 거예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이제 우리가 지금 틀을 하나 찍어 놓은 상태인 거고 이 틀을 사용해서 이제 뭐 1단이고 2단이고 이런 것들을 쭉쭉쭉 찍어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해볼 거고 조금 오버가 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여기서 이 1과 2 얘는 좀 지우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방해가 될 거라. 얘랑 이 두 개는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인덱스랑 틀만 남겨놓은 상태. 이 상태에서 제가 php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열어보는 거는 보여드렸는데 그냥 열고 끝날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얘는 이 구구단.php라는 이 틀을 가지고 구구단 1.html을 만들 거야 라는 뜻이에요. 상황은 이해가 되실까요?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하면 왜 열리지? 명령어를 잘못 쳤습니다. 다시 꺽쇠가 빠졌어요. 이렇게 꺽쇠를 주고 이렇게 하면 LS를 봤을 때 구구단 1.html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 틀 가지고 HTML 문서 만든 거예요. 여기서 1 아까 봤던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틀 가지고 지금 찍어낸 겁니다. 1단이라는 거를 사용자가 볼 수 있게 HTML 방식으로. 자, 이거랑 똑같은 방식 사용해서 내가 하나 더 찍을 건데 아이고 찍을 때 이 파일
들어가서 제가 얘만 숫자 2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나갈 거고요. 그리고 아까 쳤던 명령어 그대로 가되 얘를 2로. 그럼 하나가 더 만들어져요. 그리고 사용자가 여기다가 나 이제 2단 줘 라고 하면 2단 나와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상태보다는 훨씬 찍어내는데 용이해졌죠. 처음에는 우리가 애초에 복사 붙여넣기로 다 따로따로 타이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트리라고 하는 PHP 파일 하나를 가지고서 HTML 문서를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찍어낼 때 우리가 하는 게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얘가 뭐 하는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를 바꾸면 어쨌든 우리가 뽑고자 하는 단수가 달라진다 라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돼요. 왜? 몇 단을 원할 줄 알고 이거 몇 개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 안에. 그죠? 자, 사용자가 9단까지만 요구할 거야 라고 하면 너무 착하겠지만 갑자기 3400단 이런 거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해줘야죠. 근데 그런 변화를 대응할 수 없다. 우리가 다 찍어내야만 하는 거니까. 이런 단점이 있는 상황. 이제 완벽한 동적인 컨텐츠로 가기 위해서 한 발을 뛰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진짜 제대로 된 동적인 컨텐츠 한번 보도록 하죠.